예, 수업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3번, 3페이지에 두 번째 양가로 2번 이제 위법할 때 구제도 가지만 위법하고 국민 갑이다 그러면 갑에게 이제 불이익할 때 구제를 가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세금 부과 3천만 원은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세금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니까 돈 내면 내가 재산이 날아가잖아. 그런 거를 침익적 행정작용, 부담적 행정작용 또는 그냥 처분이라고 불러요. 행정작용이 큰 개념이니까. 대표적인 게 오른편에 직접 상대방의 침익적인 게 요 과세처분이란 말이야. 과세처분. 이해가시겠어요? 그럴 때는 직접 상대방 갑이 불복하는 거예요. 갑이.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침입적인 거를 제3자효 처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갑에게 강남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잘못 나왔어. 그러면 갑은 10층 건물 건축 허가 잘못 나왔어도 갑은 만족하죠.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럼 누가 불복하냐면 인근 주민 을이 침입적이다 하면서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가 처분의 상대방은 갑이고 인근 주민 을은 제3자야, 3자. 그래서 제3자에게 침입적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원고가 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 침입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직접 상대방이 구제를 가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침입적이면 직접 상대방 갑이 가요. 제3자 을이 가요. 제3자 을이 구제를 간다. 이 시스템이에요. 침익적의 반대말이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수익적이에요. 수익적. 이건 건축주 갑의 입장에서 철근 4개 갖추어서 건축 갑에게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 나오면 갑에게 수익적이죠. 근데 허가라는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거부한다. 이건 자귀야, 자귀. 자귀는 뭔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2월 1일 날 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4월 1일까지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다. 그럼 부작이에요, 부작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익적 처분이 나올 때 구제 가는 거예요? 안 나올 때 구제 가는 거예요? 안 나올 때. 안 나올 때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귀인 거부 처분과 부작위의 경우에 구제를 간다. 그래서 오른편에 대표적인 게 갑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 부작위일 때 갑이 구제를 간다. 특허 등을 신청했는데 거부 부작위일 때 갑이 구제를 간다. 이런 흐름이에요. 다시 동그라미 1번 지금 3페이지죠. 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침입적 처분은 크게 두 가지야. 직접 상대방이 침입적이면 누가 가죠? 구제를? 그 상대방이 되는 갑이 가는 거예요. 갑이. 과세처분의 상대방 갑이 가는 거예요. 갑이. 그 밑에 건축주 갑에게 허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가요? 제3자가 가요? 제3자인 인근 주민이 구제를 가는 거예요. 이해가? 특히 요 제3자 행정에 인근 주민이 갈 때 핵심 쟁점이 원고 적격이에요. 옆에다 써놔. 원고 적격. 침입적의 반대말이 뭐죠? 수익적. 동그라미 이번에 수익적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부작위일 때 구제를 가는 거예요. 거부 부작위일 때. 그게 허가 거부 부작위이든 뭐 특허 거부 부작위이든 상관없어요. 쉽게 말하면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올 때 구제 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과세 처분 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허가 거부 부작위를 좀 살펴보죠. 자료에 아까 26페이지는 봤고 27페이지 보세요. 여기 화면에 띄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하는지 확인해서 좋은데 다만 여기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가끔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잠시 쉬면 돼. 제가 또 연결시킬 때. 자, 27페이지 이제 허가 관련해서 메뉴에 관련되는 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원칙은 이제 기속행위이고 예외가 위락 숙박시설의 경우에 재량행위인데 세 번째 박스에 건축법의 제1조의 목적이 있죠.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제1조의 목적은 건축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야 공법. 사법은 그냥 민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민법. 민법에서 이제 부동산이 토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토지, 토지 위에 뭐가 있죠? 건물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안전성을 규율하는 행정법이 건축법이야. 건물의 공급에 관한 법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래서 개별 행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본 게 소득세법 본 것이고 지금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건축법이에요. 토지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국토법이라고 하죠. 다시 부동산은 토지 위에 뭐가 있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안전을 규율하는 행정법을 뭐라 불러? 건축법. 토지 이용과 관련된 법을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국토법. 이 두 가지 일단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 공익 목적이 나오죠. 건축법의 공법 행정법의 일종이니까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 이런 걸 용도 이런 걸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환경 이게 공익이야. 이런 걸 향상시킴으로써 이게 공익이니까 공공권의 증진 공익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1조의 목적을 두고 어떤 식으로 공익에 달성하려고 하냐면 11조에 그 밑에 박스에 11조 건축허가 1항 강남구 1번지에 갑이 10층 건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건축물 10층을 건축하려는 자 갑은 강남구에 지으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그래서 이 허가를 받게 되면 갑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강남구청장이 이제 A인데 A가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러면 기속행위. A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면 재량행위라고 불러. 근데 지금 여기 A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로 돼 있을 때는 해석에 의해서 이런 허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한다로 해석해요. 그래서 해석에 의해서 얘는 세 번째 줄에 원칙적인 기속행위야. 기속행위. 건축법에 건축물의 종류가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항에 허가권자 강남구청장은 위락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딱 감이 오죠.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이야, 숙박시설이야.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클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놀다가 눈 맞으면 어디 가죠? 숙박시설, 모텔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위락 숙박시설이 너무 많았었어.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면 해 주어야 한다.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좋은데 남한강 상류 이런데 러브호텔이 많아졌겠어요? 많아졌겠죠. 그래서 예컨대 건축법상 요건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추면 숙박시설, 모텔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기속행위였기 때문에 러브호텔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조례가 바뀌고 법률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의 용도 등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뭐뭐 하면까지가 뭐죠? 요건이에요, 효과예요? 요건. 세 번째 줄에 사항 세 번째 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즉 이 법에서는 기속행위인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문헌상 예외적인 재량행위 분명하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 재량이래요. 재량이. 그래서 정리 건축법상의 허가는 원칙이 무슨 행위야? 기속행위. 근데 지으려는 건축물의 종류가 위락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재량행위예요. 예컨대 두 번째 줄 사항 두 번째 줄에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즉 주변에 모텔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모텔이 너무 많으면 애들 교육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그럴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건축허가는 원칙 기속행위, 예외 재량행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행규칙 등이 있어요. 시행규칙 누가 만들었겠어요? 총리 아니면 각 부에서 만들었겠죠? 건축법과 관련된 각 부는 어디겠어요? 우리 장관 중에 부동산을 규율한 장관이 누구야? 부동산이 아까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잖아. 토지와 관련된 장관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여튼 그렇고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시행규칙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건물이 안전해야 되잖아. 안전. 그래서 원래는 이런 허가 제도가 없었을 때는 건축주 갑이 강남구 1번지에 안전한 건물인 철근 4개를 갖추었을 때 갑이 건축비가 적게 들어요? 아니면 철근 빵개를 넣고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가 적게 들어요? 동그라미 1의 경우와 동그라미 2의 경우. 철근 빵개일 때 건축비가 적게 들겠죠? 철근 4개이면 예컨대 40억 드는데 철근 빵개이면 10억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허가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건축주 갑이라면 동그라미 2번에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 잠깐 쉬고 있어. 그걸 나한테 말해주고 저는 빨리 연결해야 돼. 이게 가끔씩 이러더라고. 양해를 바래요. 쉬었어요? 또 그러네. 얘는 때려줄 수가 없어. 기계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철근 4개 등의 적법 자재일 때는 건물이 안전하죠. 그럼 40억이 드는데 철근 빵개이면 10억밖에 안 들어. 그럼 허가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동그라미 2번을 택한단 말이에요. 순살 아파트 요새 보이시죠? 순살 아파트. 철근 다 빼버리고 짓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사태가 발생하죠? 건물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갑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그럼 일반 국민이야. 일반 국민,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일반 국민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안전은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공익이잖아. 그럼 공익보호를 위해서 이 허가 제도를 들어온 거야. 1항의 허가 제도를. 그래서 건축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안전한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효과, 허가를 하여한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허가 제도를. 다시, 허가 제도는 왜 들어왔어? 공익인 건축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시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허가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다. 이럴 때는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흐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안에서 만약에 갑이 철근 4개 요건을 갖추어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오면, 갑에게 허가가 나오면 이 허가는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이에요? 위반한 처분이에요? 요건을 갖춘 건축 허가는 따른 처분이야. 따른 처분. 그럼 구제 가야 한가요? 적법한 처분이니까 구제 안 가는 거야. 철근 빵개였는데 갑에게 허가를 해줬어. 동그라미 2였는데 이 허가는 적법한 처분이에요? 위법한 처분이에요? 위법한 허가 처분이니까 갑은 좋지만, 갑은 철근 빵개 넣어도 허가 받으면 좋잖아요. 이 허가는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잖아요. 수익적 처분.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란 말이야. 근데 갑이 허가 받고 하는 일이 뭐냐?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면 인근 주민 을은 침익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을의 어떤 이익에 침익적이죠? 말해봐. 을. 크게. 신체 안전. 어? 네? 뭐라고요? 신체 안전. 신체 안전? 갑이 건물이 쭉 올라가는데 을이 그 옆에 있는 주택 소유자예요. 1층 건물이야. 갑이 10층 건물 올린단 말이야. 근데 을의 신체 안전? 그럴 수도 있고. 옆에. 네? 을이 주민인 줄 알아. 을 주민이에요. 돌아다니는 주민 말고 갑이 지으려는 건물 옆에 있는 1층 건물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을이 받는 침익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그렇지. 조망구항. 갑의 건물이 올라갈수록 을의 조망이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갑의 건물이 올라갈수록 을이
햇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망상의 이익이나 일조상의 이익에 침입적이니까 을은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허가는 상대방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을 제3자에게는 침입적일 때 누가 구제를 가죠? 제3자 을이 소송이나 심판을 가는 거야.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행정청에 대한 구제를 뭐라고 하죠? 행정심판. 법원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 합쳐서 뭐라고 해요? 쟁송 간다면 쟁송. 여기가 A가 지금 강남구청장이야. A가. 그러면 A2는 강남구 위에 어디죠? 서울시. 서울시장 소속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A2예요.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 생각하시면 돼. 서울시. 서울시 행심에 취소심판을 가는 거야. 근데 취소심판도 소송을 준용한다는 말은 소송하고 똑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심판 가면 맨 처음에 무슨 심리하죠? 심판요건 심리라고. 심판요건. 소송요건이 아니라 심판요건 통과하면 무슨 심리 하겠어요? 본안심리. 그래서 원고 대신에 심판을 청구한 자를 청구인 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A, 강남구청장은 피고 대신에 피청구인이라고 해. 근데 내용은 똑같아. 청구인 을은 원고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허가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적법이라고 주장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송이라면 인용 판결인데 여기는 심판이니까 인용 재결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래서 심판 기관의 판단은 재결이라고 불러요. 재결. 법원의 재판의 주된 부분은 판결. 이게 소송이라면 인용 판결이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허가 처분이 적법이라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무슨 재결을 하겠어요? 기각 재결을 하겠죠? 판결 대신에 재결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A2 갔는데 A2에서 구제가 안 되는 기각 재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소송 가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 법원에 소송 가면 역시 첫 번째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런 흐름이에요. 이건 허가가 나왔을 때이고 그래서 침입적일 때이고 제3자에게 침입적일 때 건축주 갑의 경우에는 철근 4개의 요건을 갖추어서 갑이 수익적 처분인 허가를 강남구청장에게 신청했는데 허가가 나올 때 갑은 불복해요? 안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불복한다. 안 나올 때. 그래서 안 나올 때 안 해줄 거야 하고 자위하는 게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그걸 4월 1일 날 강남구청장이 하면 갑이 불복하는 거야. 한 달이 지나도록 허가도 없고 거부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죠. 4월 1일이 됐어. 그걸 뭐라고 그래? 부작이라고 그래. 부작이. 이때는 허가 받지 못한 갑이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리한 거를 구체적인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야. 다시 앞에 거 떠올리시면서 침입적 처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불복하는 경우가. 첫째 경우가 어느 경우죠? 과세처분. 직접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예요. 또 하나의 경우가 어느 경우죠? 제3자에게 침입적일 때 요 사안, 위의 사안, 인근주민 을이 불복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은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거부한다 하면 작위야, 작위. 아무것도 안 하면 부작위. 그때는 수익적 처분을 못 받은 갑이 불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게 앞에 거 정리한 걸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본 거예요. 소송 요건 중에 좀 쉬운 걸 보죠.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셔야 돼. 좀 여기 관련된 걸 보고 쉬운 걸 보죠.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두 문자까지 외워야 되니까 저 앞에를 다시 한번 보고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쟁송 흐름도 있죠. 위쪽에. 그래서 맨 왼편에 맨 뒤에 로마자 1번의 항고송이 이제 취소송인데 이제 앞으로 표시를 할 때 라지 A가 그러니까 입법부는 P 팔러먼트 P
행정부는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우리가 로잖아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잖아, 행정이. 그래서 A라고 표현할게요. 법원이 C니까 C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처음에 맨 위에 A가 처분을 날리면 가로 안에 원처분이라고 해요. 원처분. 1번에 아라비아 숫자 1번의 원처분주의에서 양가로 1번에 임의적 전치, 동그라미 1번에 침익적, 지금 방금 전에 본 거죠. 기역, 직접 상대방에게 과세처분 등. 니은 제3자에게 침익적인 허가의 경우 인근 주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수익적 허가, 특허 신청했는데 거부나 부작위할 때 갑이 불복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상급행정청 맨 위에 라지 A2에 불복하는 걸 뭐라고 해요? 심판. 화면 보시면서 심판. 심판기관 A2의 판단을 뭐라고 하죠? 판결이라고 불러? 제결이라고 불러? 제결. 제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된 거는 오른편에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은 어디에 가는 거지? 행정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의 주된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판결. 그때 1차 시험이 그 밑에 줄에 무슨 심리죠? 1번 소송 요건 심리. 심판이면 심판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걸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이 뭐죠? 본안 심리. 요건 심리든 본안 심리든 끝나면 맨 오른편에 3번에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번의 요건 심리가 두 문자가 대, 원, 소, 전, 기, 관. 외우셔야 돼, 일단. 뭐라고? 대원소, 전기관. 다시 시작. 제가 왜 대원소에서 끊냐? 대원소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대원소, 전기관. 대는 뭐냐? 대상적격이에요. 원은 원고, 피고적격이에요. 소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전은 전치주의야. 기는 기간이야, 기간. 관은 관할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대원소예요, 대원소.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지. 전기관. 그래서 소송 요건과 관련해서 원고 갑은 대상 적격, 원고 적격 등을 갑은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법원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 A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법원은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부적법해서 또 하나의 판결이 각하 판결이야. 기각 판결이 아니에요. 무슨 판결? 각하 판결. 2차 시험에 못 가는 게 각하 판결이야. 2차 시험까지 가서 구제 못 받는 판결은 기각 판결이에요. 기각 판결. 다시 원고 갑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이제 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는 거예요. 2차 시험. 피고 A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2차 시험까지 안 가고 버리는 판결을 뭐라고 불러요? 각하 판결이에요. 각하 판결. 본안 심리에서 양가로 1번에 법원에서 심리하는 거는 아까 과세 3천만 원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거예요. 원고 갑은 뭐라고 주장하죠?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무슨 판결이죠? 인용 판결이죠. 인용 판결. 피고 A는 뭐라고 주장하죠? 처분이 3천만 원 처분이 적법하다. 그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무슨 판결이죠? 기각 판결. 그런 내용은 저 뒤에 써놨으니까 이제 흐름만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소송 요건 중에 대상적 적은 잠깐 살펴보고 전 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설명. 6페이지 가보죠. (6페이지) 로마자 2번이 행정소송법이에요. 1번에 소송 요건 심리죠. 대원소 등을 심리하는 것인데 양가로 1번의 대상적 격은 2조 1항. 이렇게 조문에 2조 동그라미 1은 1항, 1번은 1호야. 그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처분 등에 해당해야 돼. 처분. 아까 3천만 원이 처분 등의 예예요. 처분 등의 예.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청이 행하는 아까 3천만 원 과세 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누구냐? 강남구 세무서장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 갑이 이제 96년에 사서 99년에 팔았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야. 어느 법을 집행했죠? 소득세법. 소득세법을 집행함으로써 공권력의 행사 끊으시고. 이 공권력의 행사는 쉽게 말하면 침익적 처분이야. 그 밑에다가 침익적 처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다시. 그럼 과세 처분은 직접 상대방이에요? 제3자예요? 직접 상대방.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갑에게 나오면 인근주민 을에게는 제3자에게 침익적인 처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익적 처분, 제3자에 대한 침익적 처분.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아까 4는 3천만 원 과세 처분, 직접 상대방 갑. 제3자에 대해서는 건축주 갑에게 허가 잘못 났을 때 인근주민 을에 대한 침익적 처분. 또는 그 거부 보이시죠? 거부는 침익적 처분과 관련돼요? 수익적 처분 관련돼요? 수익적 처분과 관련돼요. 건축주 갑이 아파트 짓겠다. 허가 신청했는데 안 나올 때 거부합니다 라고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자귀야, 자귀. 그래서 이런 과세 처분이나 거부 처분이 단순 위법이라면 이제 취소 소송 갈 때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을 충족하려면 이 처분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3천만 원이나 거부가 여기에 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원고 갑은 대상 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 강남구 세무서장은 대상 적격을 불충족한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소송 요건에서. 처분의 반대말이 처분은 자기고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부작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좀 이따 보겠지만 취소를 구합니다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중대 명백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야. 4조에 있어요. 4조. 8페이지가 뭐죠? 8페이지. 8페이지 두 번째 조문 박스에 4조 항고송 보이세요? 항고송에 아까 1호, 2호는 옆에다가 처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처분. 8페이지 1호, 2호. 과세 처분이나 아니면 거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무슨 소송? 취소의 밑줄, 취소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슨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인데 그냥 무효 확인소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그래서 제일 센 위법이 무효야, 무효. 그 다음에 그보다 약한 위법이 취소예요, 취소. 아까 이 행정청 강남구 세무서장의 위법한 3천만 원 과세 처분을 다 취소해 주세요. 또는 3천만 원 중에 지금 1천만 원만 위법하니까 1천만 원을 취소해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소송이 취소송이에요. 그래서 본안심리에서 위법은 전부 위법이 있고 일부 위법의 경우가 있어요. 전부 위법이면 취소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고, 1천만 원만 위법이면 1천만 원만 취소하면 2천으로 변경되죠. 그건 일부 위법이야. 그 취소 위에다가 전부 위법 이렇게 써놓으시고 변경 위에다가 일부 위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일단 써놔요. 무효는 행정청의 처분, 과세 처분이 중대 명백하면 무효 등을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호, 2호는 둘 다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죠. 1호의 처분 등의 동그라미, 2호의 처분 등의 동그라미. 처분 등 아까 2조랑 1호에서 침입적 처분과 무슨 처분이 있어요? 거부 처분. 불복하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돼. 불복하는 경우 공권력의 행사가 침입적 처분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 수익적 처분은 안 해줄 때 불복하는 거니까 침입적 처분의 반대말은 수익적 처분인데,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거부 처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다시 처분 등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 처분 등은 크게 동그라미 1번 무슨 처분? 침입적 처분. 동그라미 2번 무슨 처분? 거부 처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처분 등과 반대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3호의 뭐죠? 부작위야. 그러면 그 건축주 갑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그래서 얘는 부작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 여기 처분 등은 2조랑 1호고 부작위는 2조랑 2호예요. 뭐 그러니 하시고. 다음에 이제 쉬운 소송 요건 전치주의 기간이 있는데 전치주의 가보죠. 전치주의. (12페이지) 대원소 전이야 전. 다시 소송 요건 두 문자. 대원소 뭐죠? 전기관. 다시 뭐라고? 대원소. 무조건 외워야 돼. 대원소 전기관. 대가 뭐예요? 대상적 격. 원은 원고 피고적 격. 소는 협의의 소액. 그 중에 이제 대상적 격 일부 본 거예요.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아까 무엇에 해당해야 되죠? 처분 등. 2조랑 1호로 가서 처분 등. 처분 등은 다시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그 다음에 전치주의는 12페이지 전 기관에서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치주의. 맨 위에 12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가번 A2를 거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양가로 가번은 임의적 전치 임전이라고 해요. 임전. 18조 1항 본문이야. 본문의 밑줄. 그 밑에 18조를 보면 1항 취소 소송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당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A2에 갈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A가 건축주 갑이 철근 4개 갖추어서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 2월 1일 날. 거부도 처분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강남구청장인데 A2 서울시 행심이 안 거치고 바로 법원에 추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그래. 임의적 전치주의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심판 가서 기각 제거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18조 1항 끝부분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줄여서 말하면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이게 임전이야, 임전, 임의적 전치. 다만, 이렇게 다만이 나오면 1항 본문, 그 다음에 다만 단서라고. 다만 다른 법률, 행정법은 개별법이죠. 개별법에 그게 국공도야. 여기 국공도 있죠. 양가로 나번에 국공도. 다른 법률 국공도의 경우에 심판 제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때에는 끊고,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심판의 제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뜻이야. 즉 A2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짧게 말하면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필전.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양가로 나예요. 양가로 나의 예외. 개별법상 예외적인 필전. 본문이에요, 단서예요? 단서. 그 개별법이 두 문자가 국공도예요. 국이 뭐야? 그 밑에 법 제목. 국세기본법. 국. 세금의 경우. 공이 뭐예요? 그 밑에 법. 공무원법. 공무원에 대한 파면 이런 거 받으면 A가 파면을 날렸어요. 그럼 A2 거쳐야 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어? 거쳐야 돼. 도로교통법은 도예요, 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하면 면허 취소, 면허 정지당해요, A한테. 그럼 A2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 그 중에 이제 여기 공무원법을 보면 1항 75조에 따른 처분, 예컨대 파면을 A로부터 당했다. 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가 A2예요. A2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즉 A2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임전이야, 필전이야? 필전. A2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대가리 뽀개져요? 간단하게 생각해. A2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걸 뭐라 불러? 필전. A2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임전. 임전이 원칙이야, 필전이 원칙이야? 임전이 원칙이고 필전은 예외예요. 자, 배웠지?
하나 더 배우죠. 1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5번에 쟁송 제기기간인데 쟁송은 뭘 말한다고요? 심판과 소송이야. 근데 두 가지 합쳐서 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니까 소송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행정소송법 3분의 1점에 13페이지 보고 있어요. 제20조의 가로 안의 제목이 뭐죠? 제소기간. 대원소 전기에서 뭐죠? 기간을 말하는 게 기간. 그래서 1항 취소송은 처분, 아까 과세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다. 그래서 원칙은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근데 과세처분이 아니라 얘는 거부처분 하겠네. 건축 허가 거부처분 2월 1일 알았어. 그럼 아까 건축 허가는 국공도가 아니니까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임전이야, 임전. 임전이니까 A2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갈 때 며칠이죠? 90일 이렇게. 그 다음에 단서는 심판을 거치는 경우 넘어가고 2항 알지 못하면 있은 날로부터 바로 갈 때는 또 1년이에요. 그래서 알면 90일. 그래서 일단 20조 1항만 알아두세요. 20조 1항 안 날로부터 바로 갈 때는 며칠? 90일. 됐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 밑에 2번의 심리. 이게 오늘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때려 죽여도 외워야 돼. 이게 답안지에 많이 쓰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1번에 1차 시험이 무슨 심리예요? 요건 심리. 가로 안에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전의 예와 필전으로 이제 나누어서 필전이 두 문자가 뭐죠? 국, 공, 도. 아까 국세, 세금 3천만 원 강남구 세무서장이 2월 1일 날 부과했어. 부과했으면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예외적인 필전이잖아. 그러니까 A2 반드시 거치고 나서 구제가 안 되는 기각조를 받고 구제가 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을 와야 돼요. 이해가시겠어? 근데 만약에 예외적인 필전인데 바로 소송을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맨 처음에 법원에서 무슨 심리를 하죠? 소송 요건 심리. 소송을 제기하는 갑을 뭐라고 부르죠? 원고. 상대방 A를 뭐라고 부르죠? 피고. 그래서 원고 갑은 소송 요건 중에 대원소 전기 전치주의. 얘는 임전이에요, 필전이에요? 필전. 18조 1항 단서잖아요. 필전과 관련해서 여기 심판 안 거치고 오면 좋아하는 애가 피고예요, 피고. 피고 A는 이게 필전인데 이거를 안 거치고 바로 왔다. 안 거치고 바로 왔다는 말은 필요적 전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불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불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으면, 이게 타당하면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게 논리야, 논리. 이게 타당하면까지가 요건. 그다음에 효과, 갑이 제기한 취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제 법원의 재판, 버리는 판결, 소송요건 불충족으로 버리는 판결이 아까 혹시 각하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원고 갑의 경우에는 나는 여기 심판 거치고 왔다 하면 필요적 전치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이죠, 충족.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타당하면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함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논리. 법원은 행동을 해야 돼. 법원은 어떤 행동을 하죠? 본안 심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로 건축주 갑이 건축법상에 아파트 짓겠다, 철근 4개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안 해줄 때 불복하는 거죠.
거부한다라고 강남구청장이 2월 1일 날 했어. 그러면 이 거부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얘는 건축법 사안이니까 국공도가 아니죠. 아니면 임전이야, 필전이야? 임전이야. 그래, 기간, 이 거부 처분이 갑의 주소지에 송달돼서 알았어요. 그럼 안날로부터 바로 갈 수 있죠. 안날로부터 바로 갈 때 며칠이에요? 90일이면 3개월이죠. 원고 갑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90일이면 여기다 3도하면 5월 1일 전에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5월 1일 날 간 거다. 반면에 피고 A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주장해야 돼요. 그러면 5월 2일 날 네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런 사실을 증거해서 입증하면 기간 내에 갔으니까 기간 요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충족. 하면 갑이 제기한 소송은 어떻죠? 적법함으로. 법원은 뭐 해야 되죠? 본안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면에 5월 1일 갔다는 사실이 A에서 입증이 되면 기간을 경과했다는 말은 기간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거야. 이게 타당하면 소송은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본안심리까지 안 가고 그냥 날리는 거죠. 그런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기각이 아니야. 각각 판결을 한다. 여기까지가 소송 요건 심리에 대해서 쓸 내용이야. 그때 표현이 논리가 소송은 적법함으로 또는 소송은 부적법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가번. 원고는 뭐라고 주장하죠? 양가로 가번. 소송 요건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이해가시겠죠? 그럼 논리.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의 대답 뭐 해야 되죠? 본안심리. 그래서 이게 소송법상의 요건이야. 법원의 대답이 소송법상의 효과야. 다시. 지금 요게 행정소송법이에요. 행정소송법도 법이니까 법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요건, 소송요건 충족한다면 효과, 소송이 적법함으로 법원은 본안심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가로 나번. 피고는 뭐라고 주장하죠? 소송요건을 불충족이야. 불충족. 원고, 피고. 그럼 논리. 취소 소송이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뭐 해야 돼요? 각각 판결. 각각 판결. 외우셔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안 보고도 쓸 수 있게 외워야 돼. 이건 맨날 쓰는 표현이란 말이야. 특히 노무사 시험에서는 소송 요건 쟁점을 많이 내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에는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맨 마지막에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원소 전기간 중 쟁점이 되는 소송 요건을 써라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본안심리 갔어요. 본안심리는 과세 처분 3천만 원 처분의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한 거죠. 양가로 가번에 원고 갑의 주장대로 과세 3천만 원 처분이 위법하면 여기까지 요건이야. 요건. 청구가 이유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무슨 판결? 인용 판결인데 이게 취소송이면 취소 판결, 변경 판결 등을 행하는 것이에요. 양가로 나번에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는 어떻게 주장해요? 과세 3천만 원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적법. 이건 앞에서 정리한 거야. 청구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무슨 판결? 기각 판결. 외우셔야 돼. Are you ready? 자, 처음에는 보고 합시다. 제가 원고의 주장대로 선창하면 뒤에 말을 만들으셔야 돼. 양가로 1번에 양가로 가번. 자, 원고의 주장대로 시작. 충족하면 다시 원고의 주장대로 시작. 하면 그 다음에 소송이 적법함으로 그 다음에 법원은 본안심리를 진행한다.
논리를 대고 결론을 내는 거야. 양가로 나번 피고의 주장대로 시작. 불충족하면 그 다음에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법원의 대답이 효과야. 효과에 대해서 논리를 달아야 돼. 소송이 적법함으로 부적법함으로. 그래서 소송 요건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맨 마지막에 물어본다고요?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여기 하늘색. 여기 하늘색 소송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안보고 할 수 있겠죠? 안보고 해봅시다. 이제 써요. 제가 드린 자료 뭐 빈 공간이 있으면 쓰라고. 안보고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 양가로 가, 양가로 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주장대로 써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집중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못 쓴다. 집중 안 한 거야. 시간은 10초, 20초 드릴게. 저 뒤에 시계로 지금 45초 지나고 있어. 20초까지. 양가로 나번에 본안심리는 뭐 가끔가다 쓰게 돼요. 요건심리 거의 매번 쓰고. 양가로 나번에 본안심리 양가로 가번에 선창할게. 원고의 주장대로 시작. 대로 소송요건 말고 본안심리라니까. 본안심리. 양가로 2번에 양가로 가번. 지금 여기 양가로 2번에 양가로 가번 지금 하잖아요. 다시 같이 한번 해봐요. 원고의 주장대로 시작. 원고의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을 한다. 이유 있으므로라는 표현이 잘 나와. 이유 있으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다른 말로 처분이 위법하면 이거가 똑같은 말이야. 과세 처분이 위법이다. 아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런 뜻이야. 양가로 나번 피고의 주장대로 시작.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한다. 처분적피고 처분적법 이유 없으므로 기각. 물 흐르듯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표현이 소송이 적법 부적법이 아니라 본안심리는 처분이 위법 처분이 적법이야. 여기 처분이 다르죠? 하나, 둘, 셋, 네 줄이야. 네 줄. 다 전문 용어죠? 이 네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죽어라 설명한 거야. 근데도 못 쓰지? 왜 못 쓸까? 최고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소송 요건 누가 주장해요? 물어보고 아무도 몰라.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야. 전문가의 세계란 말이에요. 안 보고 쓸 수 있겠어요? 네 줄? 분명히 약속했어. 합시다. 자, 덮고 빈 공간에 앞으로 노무사 2차 시험 연습 답안지를 사오세요. 내일 문방구 이런 데서 팔잖아요. 문구점에서.
연습 답안지다 무조건 써야 돼. 그래야지 답안지 쓰는 감각이 생긴단 말이야. 그 연습 답안지 모아놓지 말고 버려. 그런 걸 뭘 모아놓고 그래. 소송 요건부터 4줄 써보세요. 4줄. 보내십니까지. 양가로 가, 양가로 나, 양가로 가, 양가로 나. 4줄. 내가 가서 검사할 거예요. 시간은 1분. 잘 못 쓰겠으면 먼저 정리를 하고 탁 써야 돼요. 뒤에 시계로 9분까지. 내가 갔을 때 쫄지 마. 일부러 가는 거야, 일부러. 적응하라고. 봐봐요. 여기 글씨 좋네. 여기도 글씨 좋아. 여기도 글씨 좋아. 글씨도 봐줄 테니까 보여주셔야 돼. 이거 썼어요? 네, 썼어요. 일단 놔두고. 이제 좀 긴장 풀어졌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잘하네. 근데 여기 소송이. 취소 소송. 네, 이렇게 써보세요. 펜 정해셔야 돼. 펜. 연필로 앞으로 쓰지 말고. 연습장 갖고. 잘 쓰네. 글자도 괜찮아. 보십시다. 좋네. 쓰셨어요? 펜으로 쓰셔야 돼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그래야지 글씨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친절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안 보고 썼어요? 네. 오케이. 봅시다. 글씨 합격. 좋았어. 계속 써봐요. 네, 다 잘 쓰셨어요. 만점. 글씨도 다 합격. 하나만 더 합시다. 심판의 경우에는 양거로 가번에 원고라고 불러요? 청군이라고 불러요? 원고 대신에 청군이라고 부른 거야. 청구인. 그래서 양거로 가번 밑에다가 청구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심판은. 그 다음에 소송 대신에 심판으로 바꾸시면 돼요. 심판의 경우에는 위에다 쓰는 게 낫겠네. 청구인.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이 아니라 심판 요건이에요. 법원이 아니라 A2예요. A2.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버는 피고가 아니라 피청구인이에요. 피청구인. 심판 요건을 불충족하면 여기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심판 청구가 이렇게. 심판 청구가.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이 아니라 A2는 각하 판결이 아니라 각하 재결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양가로 2번에 본안심리 양가로 가번도 마찬가지. 원고가 아니라 청구인이죠.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이 아니라 A2죠. 인용 판결이 아니라 인용 재결이야. 취소 판결이 아니라 취소 재결. 양가로 나번에 피가 아니라 피청구인.
처분이 적법하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이 아니라 A2는 기각 판결이 아니라 기각직을 한다. 그럼 소송과 심판 다 정리된 거죠? 용어만 다를 뿐이에 개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단어를 똑같은 걸 쓰면 헷갈리니까 원고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구인. 피고 대신에 피청구인. 법원 대신에 누가 판단하죠? A2가 판단하는 거 A2. 제가 이제 법원은 C라고 표시했잖아. 일단 소송부터 외우고 심판도 외워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려고 앞에서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이거 정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맛배기인데도 더럽게 어렵죠? 할만해? 벌써 얼굴이 파김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홀몸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에 내렸어. 크렘린궁까지 가야 돼. 갈 수 있는 사람. 러시아 하나도 못해. 글씨도 못 읽어. 그때 크렘린궁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누구죠? 저야. 제가 인도를 해준단 말이야. 크렘린궁까지 가려면 지금 소송 요건 보셔야 되고 본안 심리 보셔야 돼요. 푸틴은 못 만나요. 푸틴은 힘들어. 하여튼 그런 식이란 말이야. 제가 이제 가이드라면 가이드, 셀파.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신뢰하지 않으면 목적지 합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딱 혼자 떨어져 있다. 그걸 멘붕이라고 하지. 근데 제가 설명해 주는데도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에너지를 엄청 소비한 거야, 지금. 왜? 낯선 곳이기 때문에. 물리적 낯선 곳이 아니라 이게 학문적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낯선 용어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졸리고 힘든 걸 참아내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4기에 가면 혼자 가야 되죠. 혼자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반복해서 좌우 계속 1기, 0기, 1기, 3기 이렇게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혼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사전에 0기, 1기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반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익숙하게 되는 거지. 저처럼 능숙하게 얍을 입히는 거야. 이빨을 막 까는 거지. 내가 이빨 까도 남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끼리만 통하는 거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반복의 반복. 반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익숙하게 되는 거야, 익숙. 그 반복을 누가 지겨운데도 견디면서 즐겁게 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퍼진단 말이에요, 쟁송은. 다행이야. 날 만나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광으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해 주셔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어. 이제부터 쟁송은 다른 강사분 건 절대 보지 마. 정말 약속해야 돼.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그 기준이 언제냐? 2기 끝날 때까지. 2기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 자료 갖고 오는 순간 찢어버릴 거야. 택도 안 되는데 딴 사람 자료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혼자 갈 수 있을 때까지 2기 끝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자료도 좀 볼 수 있으면 보고 안 봐도 돼, 솔직히. 오늘 만나뵈서 영광이었고 첫 시간인데 잘 따라줘서 고맙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